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진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가 진을 봤다는 것은 내가 극을 하는데 음량이 다른 것을 뜻하죠. 자, 이것을 우리는 육진상 정제의 별로 해석을 합니다. 남자 같으면 배우자 별이 되겠죠. 또 월급 봉투 같은 이 고정적인 소득을 의미하죠. 자, 이것을 12운성상, 즉 묘를 천간으로 들면 을이 되죠. 을이 용진자에서 관대지를 가집니다. 또 양인이 되죠. 실제로는 신살상.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넓게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 펼쳐짐이 아주 넓게 펼쳐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2신살로서는 반한살에 해당합니다. 자, 반한살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성을 점령하고 장성살일 때 총진군을 했죠. 성을 점령하고 나서 뭔가 부귀보하 이런 것들, 즉 편안하게 말 한 장을 타고 성에 입성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반한살입니다. 따라서 보통 이럴 때 라이센스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일한 작용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반한살이라는 뜻이 뭔가 많이 모여 있는 이것저것 꾸역꾸역 집어넣은 자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뭔가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럴 때 보통 그날 잃어버린 날에 반한살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쪽에서 보통 잃어버린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보십시오. 자, 좌우묘는 어쨌든 개화론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흐르게 되죠. 12신살과 따라서 반한살을 이루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 묘라는 것은 인묘진과 방합을 이루고, 삼합은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그죠? 육합은 묘와 술이 합을 한다는 것이죠. 부부합과 같다는 것이죠. 충의 요소로서는 다규자가 있고, 그리고 형의 요소로서는 찌자자가 있으며, 파는 오, 그리고 해는 용진자가, 이것이 팔자 내에 이러한 글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불안 동료의 인자, 원래 합으로 해서 그것이 그대로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다른 글자가 옴으로 인해서 뭔가 변동 사항이 생길 때 그것을 팔자 해석에, 사주 해석에 읽어 주셔야 되는데, 이 용진자는 기본적으로 목의 무리를 짓습니다. 임묘진이죠. 자, 그리고 원래 이 용진자가 하는 모양은 임수와 신금을, 천간에 있는 신금이죠. 지지로는 유금이 되겠죠. 그것을 인묘시키는 작용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보존적인 작용,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뱀사자에 이제 여름의 계절로 전환시켜주는 중매자의 작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실제로는 용진자죠. 자, 이 용진자는 신자진 삼합을 이루게 되고 수국의 삼합이죠. 자, 그리고 지유와 육합을 하게 됩니다. 진유합을 하게 되고, 충의 글자로는 개술자가 있고, 그리고 형의 글자로는 진오유해, 자형살이죠. 진오유해죠. 진진, 오오유유해해는 형살의 기운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와 해가 있는데 이거는 참조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공망적인 요소를 또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짝을 이루지 못하는 글자가 진과 사가 되죠. 자, 이때 공망이 오니 빌공 망할 망자죠. 공망이라는 것은 비어 있어서 시급히 메우는 동작이 가해지지만 다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두세 번 손발이 가는 번거로움을 거치지만 그 목적을 다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뜻도 됩니다. 또 그리고 진위 있다면, 뱀사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천라시망도 이루게 되죠. 자, 그런 신살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묘라는 것이죠. 천간에 있는 임수와 그리고 천간에 있는 신금을 어떻게 인묘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지로 내리면 돼지 해자와 당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용진자가 왔을 때 우리가 정제가 왔다, 그리고 12운성상 관대지다, 그리고 12신살상 반한살이다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 용진자가 건드릴 수 있는 글자, 즉 이 찌자자가 실제로 팔자 내에 있다든지, 실제로는 토끼 묘자는 요 글자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당규자가 있다든지, 또는 개술자가 있다든지, 용진자가 있다든지, 자, 이런 글자가 팔자 내에 존재를 한다면 용진자가 와서 어떻게 한다? 그 글자들을 합은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합탑망하의 작용에 의해서 찌자자의 기운이 훼손되어 나간다.
그리고 진유는 육합의 글자죠. 그리고 개술자는 충에 의해서 이동 변동시켜서 그 글자의 작용을 훼손시킨다. 그리고 형이라는 것은 삭감작용에 의해서 그 글자의 작용력을 다하지 못하니 훼손된 상태로서 빠져나가게, 즉 훼손이 되는 글자의 모양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묘라는 것은 그 글자가 즉 유형에서 무형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따라서 팔자 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와 묘와 해묘라는 글자의 모양성에 예를 들어서 다규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용진자가 오니 이 진유합을 하게 되죠. 부부합에 의해서 목적성이 유가 이 훼손작용이 좀 생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해수를 천간을 두면 임수가 되죠. 임수가 어떻게? 인묘되는 작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인묘되는 작용력에 의해서 이렇게 원격하여 떨어져 있을 때의 유작용이 아니라 딱 이 해가 인묘되면서 사라짐을 해서 바로 붙어서 옆에서 때리는 충작용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충의 해석을 충전, 재생, 스파크, 즉 무형일 때는 유형으로 전환시키고, 지지부진하던 것은 빨리 달리게 만들고, 잘 달리게, 즉 무형으로 있던 것은 유형, 그리고 잘 달리던 말은 낙마시키는 작용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유가 와야 이 묘를 충하는 작용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팔자내의 유를 동요시키는 글자인 용진자가 오니 그런 작용력이 바로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글자 말고 쥐자자를 표현해 볼까요? 쥐자자를 표현해 보고 예를 들어서 개술자가 있다라고 봅시다. 자, 이랬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원래 자묘 형살에 의해서 형벌권 직업 특성을 잘 쓰는 사람인데 거기에 묘술 합이 있죠. 포용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용진자가 오니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쥐자자를 어떻게 합에 의해서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온 주위가 형벌권 특성상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내 주위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수를 진이 충해서 날려버린다는 거죠. 날려버린다. 자, 날려버리는 작용에 의해서 이 묘술 합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 쥐자자가 토끼 묘자를 형하는 작용력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에게 구설, 잡음, 송사, 시비 또는 병원 갈 일이라든지 뭔가 목적보를 두고서 서로 나누어서 분배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용진자가 오니까 이것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용진자가 와서 정제가 와서 좋다가 아니라, 내가 세력이 강해져서 좋다가 아니라, 또는 양인이 들어와서 피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러한 작용력들도 생기겠지만 그 이후에 원래 세부적인 상황은 글자들의 변환성에 의해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모든 글자들이 인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뭔가 동료시키는 글자들의 상황, 즉 토끼 몇 자를 보면 이런 글자들이 뭔가 나에게 있다면 중간에 이런 글자들이 이 용진자가 와서 이 글자들을 변화를 시키게 되면 그 변화의 작용력에 따라서 합충형파가 합충형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용진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진묘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용진자가 운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진합을 하게 되겠죠. 자의 환경적 요인에서 나에게 형벌권 이런 것들이 뭔가 주변에서 소란스럽게 발생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진진이 어떻게 됩니까? 형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삭감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삭감. 따라서 진이 자기 모양, 자진의 모양으로서 삭감작용이 있었는데 다시 또 삭감작용이 생기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용진자가 빠짐으로 해서 나에게 형의 작용력이 바로 들어와서 나에게 구설, 잡음이라든지 송사, 시비 또는 병원 갈 일이라든지 목적물을 나눠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실제적으로는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진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